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시정 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 요지서를 좀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국가 산단과 관련된 철도망 구축을 위해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경강선을 하기 위해서 23년도 6월에 광주시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그리고 24년도 1월엔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나온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용인시에서 JTX, 이 내용이 뭐냐면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이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원, KDI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건데 하나는 일반 철도고 하나는 아마 민자 사업 같긴 해요. 그 두 가지 중복된 노선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궁금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처인국 경강선 추진위원회 이제 그 위원들하고 아침에 간담회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조금 이게 뭐지, 두 개가 어떻게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간은 이제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이 골간이고요. 그래서 내년 철도망 계획에 5차 철도망 계획이죠. 내년 아마 초쯤 수립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강선 연장을 집어넣고 부대 아래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의견으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이제 민자 제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경강선 연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는 민자 제한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국가산단 자료에 있는데요,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확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강선이 0.92로 잘 나왔고, 경강선이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토부가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경강선을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단 반영한 다음에 그 민자로 이렇게 대체하는지에 대한 지금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잡히면 이제 민자 사업이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이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적격성 조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통과 여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적격성 조사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이래서 민자 사업으로 좀 더 빨리 추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 처인구 입장에서는 경강선 연장의 그 골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강선 연장 노선 안하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안은 비교해 보면 용인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단지 그 경강선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기하는 거고, 중부권은 잠실에서 시작해서 뭐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부 경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경강선은 일반 철도죠? 국가철도. 예, 그러니까 아마 100% 국비로 진행될 거고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민간에서 제한된 노선일 거고, 예로 우리 GTX 역도 SRT가 경유하는데 GTX 역사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좀 꽤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JTX라고 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계량할 수는 없고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측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이제 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 부발선이 있습니다. 평택에서 안성, 우리 원삼 SK 클러스터 쪽으로 해서 부발 가는 거. 예타를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요. 예타 위원들에게 직접 가서 4명의 시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평택, 안성, 이천 시장이. 이제 예타 위원들이 좀 답답한 게 제가 원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원삼 클러스터가 뭐 매우 지금 크게 형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122조 투자를 600조 투자로 늘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일하는 인원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일을 하게 되고 상주 근로자가 어떻게 되고 하는데 예타 위원 질문이 2027년에 원삼이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죠. 2050년까지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니 철도가 지금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도 뭐 예타 위원들은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도 2021년에 들어간 4차 철도망 계획의 평택 부발선이 예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민자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민자 적격성 통과 그다음 전략환경 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빨리 진행되는 걸 원하는 시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잠실까지 바로 가고 청주공항까지 바로 가고 거기서 또 5선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익은 또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비용 대 효과라는 거를 좀 계량을 좀 더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정 업무를 보면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시장님 입장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안도 좋지만 이게 진행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비에는 우리 역사 용인역 하나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탄에 공용을 쓰는 부분에서 일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제출받은 금액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부권은 뭐 역사비만 낼 게 아니라 전체의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마 부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익 증진, 용인시 발전 방안을 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회에 민간 투자 사업이 다양한 부분에 보고가 들어와요. 근데 절차를 보면은 시의 민간 투자 사업이 용인시에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협의가 되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의견 청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지에 민선 8기 때 용인시에 제안된 민간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도에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이 1건,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6개, 그리고 용인시에 제안된 사업은 대촌 배감 2건은 적격성 조사에서 좀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고 양지 포곡은 협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 질문의 요지는 뭐 이제 민선 8기 때 시장님 임기 내에 우리가 추진될 수 있는 민자 사업이 있느냐라는 게 요지입니다. 혹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성까지는 저희가 보기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민자라는 게 최근에 적격성 조사 통과가 2군데가 됐잖아요. 소위 반도체 고속도로하고 용인 충주 고속도로. 그래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들어갔죠.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시의회 동의 얻고 이제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진행이 되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만 통과되면 사실상 실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산에서 이제 수지 쪽으로 성북동 가는 건 그런 지금 뭐 우선 협상
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죠. 근데 그 도로는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도로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민자 사업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시에 직접 제안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이 논의를 거쳐서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진행되니까 뭐 시가 단독으로 한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 건 틀림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된 거는 도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 국토부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는 국지도 57호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성남까지 바로 성남시청 아니죠. 동백에서 성남시청 가는 게 있고 서현동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57호가 뚫려야 되니까 그건 진행이 지금 좀 경기도 제한 사업이지만 시가 적극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도시철도 동백 신봉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 저는 국토부에서 이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된 부분이죠.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저는 당연히 동백 신봉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반영이 되면 또 시민분들이 이게 또 바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또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이제 제공해 준 이미지를 제가 좀 활용한 건데요. 동백에서 신봉으로 가는 붉은 선이 동백 신봉선 도시철도 아닙니다. 뭐 저기서 설명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백 신봉선 총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 정도 드는 거로 시정심의 답변이 와서 경기도 용역 그렇죠. 결과입니다. 우리 용역은 2021년에 했는데 연도가 달라서 1조 5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늘어난 거죠. 얼마라고 하셨죠? 3천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용역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2023년에 용역한 게 저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자료는 1조 8천억이니까 이 1조 7,800억 정도. 반올림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는 국가가 60%를 분담하고 지자체가 40%를 분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백 신봉선을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 1조 8천억을 보면 약 7천억 정도가 부담이 되고, 저는 검토 실시 설계라든지 다시 뭐 절차를 밟으면 증액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3년간 용인시 살림을 책임져 오셨고 예산 편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적격성 이게 동백 신봉선 도시철도가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우리 시 재정상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사업으로 할 경우에 시에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죠. 또 민간 사업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걸로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 남부 광역철도까지 5차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 민간 제한도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우리 시의 세수는 저희들이 뭐 흥덕에도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하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2027년 이제 하반기쯤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8년부터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세금을 이제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30년에 삼성 이제 아마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세수 추계를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재정 여건은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업은 일단은 우리 동백의 시민들 또 뭐 구성지역 다 지금 아주 원하는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를 국토부 승인 받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용인 경전철이 도시철도잖아요. 그 도시철도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도 좀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그게 20여 년 가까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백 신봉선은 우리 에버라인과는 다르게 좀 모범적인 철도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견제를 네. 할 거고 네.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거라 생각을 네,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가 있는 동백 신봉선 도시철도는 지하로 검토 중인 거죠. 네. 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용인 경전철이 이제 지상으로 하천을 네.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네. 좀 명확하게 만들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동백 신봉선은 지하로 검토됐던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아마 이거는 그 23년도에 그 추진했던 내용인데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상임위가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승인안에 관여를 했는데 용역 구간이 동천, 죽전, 마북, 동백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 철도 노선 자료를 봤는데 그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억 2천만 원이 투입된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게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백 신봉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이제 뭐 좀 검토를 했던 게 있고 우리가 그 당시 용역이 1차 결과 나온 거는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컨대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저도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피선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좀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고 경제성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왔던 거요. 분당선에서 이제 동백 쪽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처인 국가산단 쪽까지도 했습니다.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백에서 또 죽전 쪽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철도도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동백 신봉이 돼야 그 대한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신분당에서 일부는 기흥, 일부는 처인구까지 하는 그 용역, 또 분당에서 기흥구 또는 처인구까지 하는 용역은 뭐 중단하는 게 맞겠다는 실무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제가 동백 신봉선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그 부분이 뭐 사업성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민자 사업이라든지 재정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구간이 일부는 그 동백 신봉선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백 신봉이 된다면 지금 그림에 있는 저 루트는 이제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다른 루트로 해서 동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한철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기흥 구민과의 대화 때 뭐 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동백 신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언남 쪽으로 해서 죽전하고 동천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또 동백 신봉이 되니까 언남에서는 동백으로 연결이 되고 동백에서는 경전철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그 이제 그 과업지시서에 동천, 죽전, 마북, 동백이란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 네. 시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그게 참고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부 선형은 뭐 이제 변경될 수 있지만 이 부분 또한 동백 신봉선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꼭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죽전 지역도 지금 철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근데 동백 신봉이 될 경우는 뭐 죽전 쪽으로 해서 동천까지 연결을 하는 거는 그걸 전제로 한다면 경제성은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 신봉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이 구간도 지하로 이제 네,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질문지를 쓸 때 시장님께서 지난주인가요? 시정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11월 14일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 연설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문구를 찾아봤는데 좀 세부적이진 않지만 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AI와 관련된 그 발언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AI를 행정에 접목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의 요지는 이제 용인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 선진국에 속했던 많은 국가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도태되고 있는 곳도 많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25년 6월에 100조 예산을 투입해 AI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그 성장 방향을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AI 강국, 좀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심에 저는 우리 용인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언급이 됐지만 실질적인 AI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책에 봤던 기억이 나요. 엘진 토플러가 이제 제3의 물결. 근데 이제 제4의 물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4의 물결 후보군은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을 거론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선 그 제4의 물결 후보군으로 바이오 산업,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폰 같은 걸 언급했어요. 벌써 10년 전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뭐 이제 외국 기업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뭐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근데 지금 그 지난 10월이죠. 그 경주 에이펙에서 그 실질적인 AI에 필요한 GPU 26만 장을 대한민국 정부 및 한국 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에는 그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포괄적이라서 제가 한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챗 GPT 다음은 피지컬 AI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올해 초에 밝힌 비전입니다. 인공지능 핵심인 GPU 26만 장 판매 약속과 함께 로봇 등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담대하게 잡은 이 목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깜짝 발표로 순식간에 달성됐습니다. 1년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즉 인공지능의 핵심 장치는 400만 장 수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흘러가는 가운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이 무려 48만 장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26만 장이 적어 보이지만 그동안 국내에 있던 총 GPU 수가 6만여 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I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한 셈입니다. 인텔만은 사실 GPU 26만 장보다 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GPU 26만 장은 정부와 기업들이 나누어 구매합니다. 각각 5만 장씩 구매하는 삼성과 SK는 AI 팩토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는 달리 생산을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입니다. 앞으로 AI 수요가 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24시간 연결을 요구하는 AI 에이전트가 부상하면서 GPU 안에 들어갈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SK와 삼성은 이런 병목을 AI 공장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확보한 제조 AI 솔루션을 다른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부품, 완성차 제조, 생태계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직접 만드는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과 이미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한 중국 기업들이 선두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목표한 AI 3강을 향한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에서 보면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좀 낯설어요. 왜 사실 그런 걸 공개 잘 안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번 정도 공개하고 현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그 행사 때 잠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용화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처럼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올라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완성도잖아요. 완성도를 있기 위해서는 많은 모델링이라든지 그러니까는 테스트를 해야겠죠. 근데 그 기능을 하는 게 이제 AI GPU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저도 이제 컴퓨터를 40년 넘게 좀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념이 있거든요. 제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AI GPU가 2천만 장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30만 장, 우리나라는 뭐 언론에서 뭐 6만 장이 있고 요번에 26만 장 오니까 한 32만 장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 GPU 연산 장치라든지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GPU는 우리나라 생태계, AI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생태계 구축에 우리의 행정이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 내에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확인했는데 25년 10월 21일 보면은 그 첨단 전략기술 보유자 SK 하이닉스의 용적률 상향이 있었죠. 예, 보면은 350에서 490%로 늘었는데 이 용적률 상향이 우리 시에서 행정이 작용했습니까? 작용 안 했습니까? 시하고 협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작용을 하고 나서 어떤 언론이 나왔냐면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시에 600조라는 예산을 투입할 플랜을 수립합니다. 좀 전에 우리 내년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600조면은 171년 예산, 산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용인시에 들어옵니다. 그 600조라는 돈을 뭐 그 팹 공장이라든지 거기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SK도 그래픽 카드를 5만 장 확보했고 삼성도 5만 장 확보했고 현대차도 5만 장 확보했고 뭐 네이버도 6만 장, 정부도 5만 장 확보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이 우리 생태계 구축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 SK, 현대차가 AI 팩토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이 문제는 그 회사의 구상이 이제 좀 구체화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플랫폼 시티를 지금 이제 뭐 GH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I 이제 저희들이 R&D AI하고 바이오 공간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다음 뭐 반도체 소부장 R&D까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AI와 반도체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AI와 관련해서는 계속 기업과 좀 이야기를 좀 해서 뭐 우리 용인에 좋은 AI 관련 뭐 스타트업도 필요하고 또 큰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600조 투자는 제가 기자 출신이라 취재를 좀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SK 하이닉스는 이복층으로 팹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복층.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최초의 삼복층을 짓거든요. 삼복층 면적을 다 합치면 1기 팹이 축구장 131개 면적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적인데
이거를 더 키우는 건 아닙니다. 팹을 더 키우는 건 아니고 그 팹에 이제 들어가는 초고가 장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설이 2050년까지 계속 팹이 차례차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기 팹을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쪼개서 1층을 짓고 있는데 27개월 걸리고요. 2층 1년, 3층 1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1기 팹 하나 만드는데 거의 지금 8년 걸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걸 좀 더 빨리 당겨보려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고 삼성은 그보다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HBM 생산일 거고 이제 HBF라고 그 이후 반도체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삼성은 그 메모리 HBM도 메모리인데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까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AI 센터나 이런 거는 팩토리나는 현재 구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연구단지에 AI 관련 투자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진전되는 그 당사자 기업들의 그 구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 어려운 단어 쓰시니까 제가 시민분들을 보시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SK죠. 여기에는 그 4개 동의 건축물이 들어올 계획이었죠. 내기 팹. 네, 팹이라고 할 수. 네. 시민분들 네,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폭이 약 96m, 길이가 660m, 높이가 150m 정도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그 건물을 최근에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3개 복층을 하면서 최초의 4개 동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2개 동에서 소화하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그 전력 문제, 용수 문제는 최초의 4개 동을 계획했을 때 수립했던 부분인데 용적률 상향을 하면서 2개 동에서 그걸 다 쓰고 남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아마 그릴 겁니다. 네. 전 이 그림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AI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게 마지막 시정 질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좀 우리 시가 장래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나라의 발전에 일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건 지금 제가 토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기 그리고 선택, 집중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 뭐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그 현대 관련 분들 그리고 삼성 관련 기관 분들, SK 관련 분들 한번 한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AI 팩토리 구축이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은 저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오면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용인시 세수 증대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도 뭐 연설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지만 용인시 인구 증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도망 계획도 자연스럽게 그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 AI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실무에서도 앞으로 AI 진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할 때는 기업들 간에 이제 상당히 전략이 자기들은 전략 노출을 또 경계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따로따로 좀 접촉도 해야 될 거고 좀 더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몇 달 전에 반도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코칭도 많이 하셨는데 AI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또 뭐 열어서 좀 그 전문가들의 지혜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정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트워킹 능력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가 이미 반도체 인프라는 이제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AI 관련돼서 이제 피지컬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를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가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